2026년 2월 14일 이정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 국민은 아니고 분명히 일부라고 하겠습니다만 일부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죠. 다주택자 집을 팔아라. 그리고 불로소득자 세금을 내라. 상당한 공갈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수를 치는 일부 국민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야, 우리 대통령 일찜에다, 홍길동이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일찜에나 홍길동에 대해서 붙는 앞에 수식어가 뭡니까? 의적입니다. 의적. 의로운 적입니다. 적. 이 부분을 놓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은행 돈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이 맡긴 예금입니다. 다주택자가 남의 돈을 빌려 집을 독점하는 건 투자가 아니라 매점 매석입니다. 라고 하면서 금융의 공공성 회복과 더불어 다주택자들한테 고도의 세금을 매기겠다. 이렇게 페이스북인가요? 여기다 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옛날에는 불로소득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쭉 하다 보니까 제가 크게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몸을 쓰고 이렇게 움직여서 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구나.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잘 판단하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선택을 잘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서울대학 갑니까? 열심히 하면 가능성은 있죠. 그런데 서울대에서도 법과대학을 집어넣을 것이냐 경영학과를 넣을 것이냐 과 선택을 잘해야 되죠. 합격을 목표로 한다면. 그리고 인생에서 서울법대를 가는 게 최고인가요? 아니면 고대법대나 연대 상대를 가는 게 최고인가요?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올지 모릅니다. 그때는 이게 최고라고 믿고 선택했는데 그게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를 저는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선택이다. 그 선택을 하는 거는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참 직관과 더불어 고도의 집중,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예측 등등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예측과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쉽게 설명드릴게요. 군이라는 조직에서 사령관이 중요합니까? 하나하나의 전우가 중요합니까? 전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승부를 결정짓는 것은 사령관입니다. 사령관은 사격을 특등 사수만큼 잘하지 않고 특공대원만큼 아주 완강한 체력을 갖고 있지도 않아요. 포병처럼 정확한 포격을 할 줄도 모릅니다. 근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는요, 모든 판단을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참모들이 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거를 택하고 거기다 자기 의견을 보태가지고 이렇게 하자라고 작전을 만들죠. 그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전쟁이 결정됩니다. 그는 뛰어다니지도 않고 청소도 안 하고 훈련도 안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는 일을 한다고 하지만 뭘 일을 합니까? 쉽게 말하면 입만 나불나불 거리고 있죠. 제가 대통령의 역할이 뭔가를 쭉 봤더니 대통령은요, 말을 잘하면 되는 겁니다. 노동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가장 말을 잘했던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는 이승만입니다. 그리고 잘했던 사람이 박정희입니다. 계속 설득을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어떻게 보게 되면은 노동 안 하는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노동 안 하는 거죠. 흔히 말하는 대통령이 페이퍼를 하나 씁니까? 무슨 결제 문서를 만듭니까? 다 갖고 오는 거 사인이나 해주고 하지 마라 하라 결정만 하는 거잖아요. 재벌 회장님 또 부동산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결국은 그거 비슷한 거 아닙니까? 예스 노만 결정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역할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거를 제가 나이가 상당히 들어서 깨달았습니다. 그다음부터 저는 내가 바삐 몸을 움직이는 것보다도 판단을 잘하는데 굉장히 애를 써야 되겠다라는 뒤늦은 깨달음을 갖고 내가 참 세상을 너무 좁게 봤구나. 그동안 영웅전을 보면서 영웅들이 칼싸움을 잘합니까? 칼싸움 조금은 잘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특등 칼제비만큼은 못해요. 그럼 판단이 잘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다주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마구 몰아붙이는데 참 몰아붙이기 좋죠. 그들 거 세금 많이
매겨서 그들이 집을 팔게 하면 집이 많아지면 집값 내려가면 좋겠다. 네, 굉장히 그럴듯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인 맹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에 따라서는 그 부동산도 사업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 기획부동산을 굉장히 경멸하고 잡으려고 그랬습니다. 서울 부근에 성남에 공군 전투비행장, 공군 비행장 하나 있죠. 서울공항이라도 하고 대통령이 외국 갔다 올 때 뜨고 내리는 비행장. 그 비행장을 기획부동산들이 붙어가지고 그걸 딴 데로 옮겨버리고 거기를 개발하게 되면은 강남에 어마어마한 신도시가 들어설 수 있죠. 그래서 그때 제가 기획부동산들을 굉장히 경멸하고 이놈들은 반드시 잡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열심히 기사를 썼는데, 예, 물론 부작용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땅을 봐가지고 개발될 만한데 탁 개발해갖고 도시를 발전시키는 걸 보면서, 아, 부동산도 이게 대단한 산업이구나 라는 걸 일을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안목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뭐 BTS라든지 그 이전에 유명한 가수들, 지금은 사람들이 노래하는 거를 뭐 일이라고 하겠지만 옛날에는 뭐였습니까? 배짱이 아닙니까? 배짱이하고 개미는 열심히 일하지만 배짱이는 맨날 노래만 한다 해서 비난했거든. 노동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옵니다. 지금 K컬처가 문화라고 하는 게 우리 근로자입니까? 그들은 우리가 노동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어온다 이겁니다. 지금 부동산에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불로소득자로 모으는 건 굉장히 쉬워요. 근로를 안 하니까. 근데 그들이 갖고 오는 부가, 대한민국의 부가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을 적대시해서 그들 걸 뺏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도 아니죠, 사실은. 주려면 자기 거 줘야지. 자기는 집 한 채밖에 없으니까 줄 거 없다. 근데 내가 룰을 바꿔서 많이 가진 놈 거 뺏어서 주겠다. 이렇게 하는, 이게 뭐예요? 이게 도적놈 심보죠. 그런데 그럴듯하니까 의적, 일찜의 홍길동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국민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사실은 이게 자본주의의 최대의 적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최대의 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장동혁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이 마땅하게 논리를 세워서 달라붙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 다음에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지도자는 사실 웬만큼 사람 나라에서는 이런 사람이 절대로 일국의 대통령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웬만한 정치인으로 크지 못해요. 그게 정상적인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렇게 된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계엄을 하려면 제대로 하지. 좌파 완전히 때려잡고 본인이 계엄 포고문에서 얘기했듯이 좌파 척결을 하기 위해서 척결을 해버렸어야지. 근데 그것도 저것도 못하고 그냥 스스로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그 이전에 참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할 때 참 가슴이 되게 아팠고, 와, 저 양반은 왜 저렇게 좌파처럼 행동을 하나? 아버지 컴플렉스가 있어갖고 일본하고 관계를 멀리하고,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효자인 K방산을 사자방 그래서 때려잡았던 게 박근혜 시대 아닙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잘했던 4대강 사업도 조사하게 만들고, 자원외교도 참, 그러면서 참 안타깝다 그러는데 보수들의 실패가 연이어지다 보니까 이명박까지는 그럭저럭 했어요. 그 중간에 YS가 큰 실패를 했지만 이명박은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 박근혜의 실패, 그 다음에 윤석열을 정말 기대했는데 실패하고 나니까 이런 이상한 전과자 출신에다가 본인도 위법한 사실이 많아서 공소제기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본인이 의적을 내세워서 의적 행세를 하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 이제 설을 맞아서 많은 분들이 모이면, 야, 이 대통령 참 잘한다. 불로소득하는 들 때려잡아야지. 불로소득하는 회장들 때려잡으면요, 대한민국 망합니다. 망하지는 않겠지. 그냥 가겠지. 그러면 어려운 사람이 잘 살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요 차이를 이해하느냐 못하느냐가 그냥 세상을 제법 아느냐 그냥 그러냐 여기 결정적으로 나뉩니다. 불로소득, 제가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니까 선진국일수록 불로소득을 해요. 근로소득자 적어요. 지금 한국에서 미국의 제조업 도와주려고 투자를 하려고 하죠. 일본도 투자하는데 미국 사람들 제조업 공장에 와서 일하겠다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미국 사람들 되게 뭐 하는가 하면은
우리 같은 근로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로 돈 법니다. 가장 좋은 게 금융산업이죠. 금융산업 뭐 합니까? 컴퓨터 앞에서 쭉 앉아갖고 세계 증시 왔다 갔다 하는 거 축 투자해갖고 순식간에 몇백억 달러 버는 거죠. 지금 저 트럼프 보세요. 갑자기 관세 뭐 어쩌고 해갖고 전 세계 쫙 해서 미국 국부, 지금요, 유럽의 영독불이라고 하는 유럽의 3강, 그 나라 국민소득이 4만 불대 전후로 정도 와 있고, 아시아에서 3강이라는 한국, 일본, 대만이 한 비슷한 3만에서 4만 불 와 있는데, 지금 잘 사는 나라들은 노르웨이,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뭐 싱가포르, 그 다음에 UAE, 사우디 같은 나라는 10만 불에 가 있죠. 미국이 3억의 인구를 갖고 10만 불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근로해서 버는 게 아니에요. 미국 가보면은 이 근로는 전부 다 다민족 국가니까는 유색인종들이 하고 있죠. 진짜 큰 돈 버는 거는 근로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마천도 사기에서, 식화지에서 근면하면 그럭저럭 먹고 살지만 큰 부자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중에 왕이 될 수 있다는 표현을 했는데, 지금 한국이 그런 사회로 잘 가고 있는데 거꾸로 돌려놓고 있는 게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본인은 그것이 이번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크게 국민한테 어필할 수 있다라고 보고 밀어붙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5개 사건으로 5개 재판인가요? 받고 있는 거를 다 넘겨버리는 의적이 되는 겁니다. 참 여기에 속아 넘어갈 국민이 많다는 게 참으로 안타깝고, 이거 완벽하게 깨지 못하는 우리 보수정당이 없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의적을 의리의 사나이로 보는 게 대한민국 지성의 한계라면 저는 대한민국에게 절망을 하겠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감사합니다.